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서울시장 본격적으로 좀 이제 질문 드리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이제 뭐 공약을 네, 김어준 퇴출로 잡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TBS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공약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황당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사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TBS가 어떤 조직인지 과연, 그리고 TBS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한번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긍정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게 그렇게 저희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또는 또 기타 지금 현재 방송이라든지 언론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평소에 심사숙고를 한 상태에서 뭐 나온 이야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논의 양상이 처음엔 좀 이렇게 격하게 저랬다 이제 서서히 뭐랄까 조금씩 그래도 이제 내용들을 갖춰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통방송이 아직도 뭔가 한 조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뭐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게, 그런 또 과거에는 실제로 서울시 산하에 있는 하나의 사업소였거든요. 국도 아니고 사업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직원들의 그 구성원들의 신분도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내부에서는 이른바 다른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나름대로 가버넌스, 이사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근데 저희가 분명히 이제는 그 독립재단으로서 이제 탈바꿈을 했고, 가버넌스에 있어서는 네, 임직원들의 신분도 이제 변했고 민간인으로 이제 다 구성이 되게 됐던 거고요. 이런 변화들이 근데 시민들께나 또는 그 다른 분들께 이렇게 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겠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뭐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제 재단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사업소가 아니라 이제 정말 더 언론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로부터 대규모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TBS가 과연 공정성을 갖춘 언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랐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의 그 사업소 시절, 그러니까 재단 독립 이전에도 사실은 상당 그 이전 기간에도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관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과거 권위주의적인 이제 정부 시절에는 이제 뭐 여기서 대통령 주례 방송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다음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뭐 임직원들이 막 팍팍 교체가 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점점 더 그 독립적인 어떤 그로 운영될 수 있는 그 기조들이 자리를 잡아왔고 문화도 서서히 그렇게 변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다 큰 그 어떤 이정표를 세운 것이 바로 그 재단으로서의 독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공적인 기능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EFM 영어 FM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방송과 중국어 방송을 하는데 국내 외국인 거주자들 또는 뭐 일시적 거주자들이나 방문객들 이 사람들한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재난 정보들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기타 이런 우리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누가 합니까? 거의 유일한 채널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콘텐츠를 가지고 광주, 부산의 그 영어 FM인데 거기를 저희가 콘텐츠를 무상으로
지금 다 대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이것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리고 그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요번에 그 눈 얼마 전에 폭설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네. 이제 오히려 뇌피셜로 어떤 분이 이제 이나 기타 언론들이 사실은 거짓 그 기사들을 내면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잘 대응했는지가 알려졌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그런 그 이 재난 방송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KBS보다 더 먼저 시작했고 네. 재난 방송은 가장 앞서서 하고 있어요. 모든 재난 방송.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TBS가 과거에 이제 교통 방송, 교통 정보를 전하는 방송의 어떤 이미지 사실 그게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뭐 방향성 같은 거를 예.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과 기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사실은. 특히나 이제 지금 그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올해 그리고 또 기후 변화도 굉장히 이제 크게 일어나고 앞으로도 본격화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상의 변화들에 대해서 또 그것이 이제 미칠 일상의 영향이라든지 또 이게 왜 이런지부터 해가지고 제공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그거는 기상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교통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무슨 그 교통방송이 필요해 이런 생각은 정말 단견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다른 매체들이 이걸 하고 있다 제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TBS가 없어도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시장 실패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의 실패로 해서 과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이란 지역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의 참여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관한 정보들, 지역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또는 뭐 그렇잖아요. 국제 시사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잘 하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국제 시사요. 네. 그 EFM 거기도 우리 국제가 뉴스에서 온 세계라고 해서 그거 특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기능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한국의 미디어 업계에서 과소 공급되는 것들을 저희가 메꿔주겠다.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정준이 해시태그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얼마나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러면서 온갖 그 잘못된 그래서 그 폐해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근데 제대로 밝혀주나 거죠. 사실 뭐 저널리즘 제의마저도 그럼요. 좀 유일하게 정준이 해시태그잖아요. 좀 뭐 지금 어쨌든 뭐 국정감사 때마다 김어준 씨가 사실 언급이 되고 TBS가 근데 역으로는 또 생각해 보면 김어준 씨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 홍보 효과라든지 영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TBS에 좀 숙제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또 너무 김어준 씨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건 뭐 뉴스공장 탓이 아니고 김어준 씨 탓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TBS가 지금 뉴스공장 이외에 좀 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어떤 대표 콘텐츠들을 갖다가 못 내고 있다. 그의 그 필적하는 어떤 것들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주된 이유가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그 뭐 해시태그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 더룸 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라디오에서도 사실은 아침 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 시사 프로그램도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공장과는 좀 궤를 좀 달리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여성주의적인 시각이라든지 국제적인 시각이라든지 또는 그 환경주의적인 뭐 에코적인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반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저희한테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비해서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작은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실 역량을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다 이렇게 그 쏟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처럼 막 그 아주 그 이른바 잘 나가는 고가의 연예인들을 쓰거나 아니면 인력을 대규모로 저희 하거나 뭐 이러지도 못하는 거고 아니면 뭐 외주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고가의 외주를 좀 이렇게 많이 하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TV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플랫폼 내에서 굉장히 그 번호가 막 한참 뒤에 있고 그것도 다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계가 좀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죠. TBS는 많은 분들이 라디오만 생각하시는데 엄연히 사실 TV국이 있잖아요. 또 거기 이제 보도국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충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너무 보도국 차원에서의 어떤 저널리즘을 좀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아직은 좀 그러니까 역량 발휘를 좀 못하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NPR 이런 데는 시사 기능이 굉장히 그 라디오의 시사 기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라디오는 사실상 그 시사나 뉴스 이런 보도나 시사 기능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저하가 돼 있어요. 뉴스공장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존에 라디오를 안 듣던 층을 이제 일부 그 시간대 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새로운 기운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조사를 해보면 아는 거지만 뉴스공장 딱 드시고 다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 과거에 라디오 중심으로 보도를 쭉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라디오는 좀 기사도 짧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말만 들어온 거는 이렇게 훅훅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차별화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본격적인 보도를 하기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와서 그 일단 TV 쪽에 일부 뉴스가 좀 있기도 했는데 이걸 통합 뉴스룸을 이제 뒤늦게 와서 만들었고 통감 뉴스. 뉴스룸을 통합한 거죠. 이제 라디오, TV를 통합을 해서 작년까지가 이제 TV 중심, 영상 중심으로 옮겨가는 단계였고요. 올해에서 목표로 세운 거는 뭐냐면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확실히 디지털 온라인 디지털 중심의 체계로 이제 다시 한번 틀을 바꾸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그 포털에 저희가 이제 컨텐츠 제휴를 올해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통로가 이제 다 실시간으로 좀 더 넓어지게 되니까 존재감이 확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제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표출될 것이고 유통될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악순환을 좀 빚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토대는 이제 올해 내로 마련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TBS가 아직 포털 지유가 안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TBS가 이제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프리랜서들 이제 정규직 전환하셨고 이때 사실 내부에서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은 많이 반발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사내 좀 분위기는 어때요? 어, 나가시기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임금 협상을 끝냈거든요. 네. 단체 교섭을 끝냈는데 올해 임금 협상에서 그 하우 상박,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화가 되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그 회사 내에서 보면 상대적 저임의 임금이 낮은 쪽에 속해 있는데 인상률을 이번에 그쪽에서 많이 배려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언론노조 TBS 지부 이제 이쪽은 교섭권이 없고 이제 저희 단위 독립노조인 TBS 노조에 있는데 그 노보에 보시면 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노조 지부에서 TBS 노조에서 고맙다라고 이제 그 의사를 밝히고 그렇죠. 이게 저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건 그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한국 사회는요 구한말까지의 그 신분 사회 그걸 갖다가 불과 몇십 년 만에 확 뒤집은 사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적응을 빨리 하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TBS가 물론 아주 굉장히 그런 게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물리적 결합의 단계에서 화학적 결합의 단계로 앞으로 계속 빠르게 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거일 수도 있어서 많은 방송사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시니까 우리 노동 문제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물리적 결합 말씀하셨지만 임금 협상도 중요하지만 그 정규직 전환이 프리랜서들이 정규직 전환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약간 그 층위가 나눠져 있는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를 조금 사내에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올해 제가 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 팀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거는 기존의 직종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뭐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불문하고 네. 그 이 유튜브 퍼스트 팀 거기를 이제 프로젝트 팀을 뭐 그렇게 구성을 해요. 네. 그래서 팀장도 그런 원칙 하에서 뽑게 되죠. 이렇게 그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들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조직에 그 위계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단 그 설립하면서 저희가 레이어를 하나 없앴어요. 층을 하나.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표, 그다음에 국장, 부장, 팀장, 이 팀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5단계였는데 이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부장 단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단계 정도를 갖다가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수평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TF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말 이 경계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협업들의 경험들이 상호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화학적 결합을 더 촉진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디어 환경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융합도 이제는 옛날 말인 거잖아요. 사실 초융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우리 나와서 다 부분적인 거 자기 영역만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난 거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다른 분야도 잘 알고 또 더 나가서 다기능화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우리가 TBS가 과거부터 지향해왔던 작지만 강한 조직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기획,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사실 작가들의 어떤 그 역량이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TBS 예.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좀 10% 용납치게 정도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런 부분은 여전히 좀 속죄인 것 같은데 작가들의 정규직 비율이 좀 적었던 이유는 뭐였는지.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전에 그 파견 용역 뭐 이렇게 해서 그 기간제로 계셨던 분들은 누가 봐도 노동자성이 이제 그냥 뭐 100% 인정이 되는 이런 케이스였다면 작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쭉 프리랜서로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성을 좀 우리가 일거에 뒤집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작가들의 고용 형태는 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그 다른 노동과 좀 다르다라는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게 맞다. 그래서 10%는 요거만 하고 말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먼저 실험을 해보자. 우리가 기본소득도 실험하는 것처럼 실험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이 선례들을 보고 뭐가 문제인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추후에 조금씩 그 넓혀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 그 여지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동 이걸 나눠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시기가 불언간에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컨텐츠에 대한 기획력이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작가들이 가진 기획 역량 그리고 또 그 면면이 이어져 오는 어떤 그런 DNA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나 이게 조직 내에서 잘 그 같이 결합이 되느냐라는 게 결국 그 조직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안타깝게 타계하시고 뭐 이제 아무래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제 박 시장님의 어떤 그런 또 생각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이제 멈추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TBS에 와야겠다. 여기 결합을 해서 한번 이 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KBS에서 PD로서 약 3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뭐 PD협회장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요. 특히 그 근래에 제가 KBS 그만두기 전에 느꼈던 거는 환경이 이미 변해가지고 사실은 정규직 노동이라는 게 기자 PD 등의 정규직 노동이라는 게 비정규직 노동과 또 내부에서는 외부에서는 외주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 노동 조건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의 희생 위에서 결국은 존재하는 그런 산업이 됐구나라는 자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된 관계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평생을 미디어계에서 종사해온 제 삶 자체도 명예롭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TBS에서 그런 실험들을 한다고 해서 저도 참여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다. 뭐 한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사실 방송계 전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될 텐데 저희는 TBS를 그냥 이렇게 다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차라리 대우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인식의 변화 아니면 TBS에서 조금 예를 들자면 다른 데보다도 작가들의 페이는 좀 파격적으로 외국처럼 이렇게 해준다라든지 혹시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건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그 물론 전년도에 저희가 꽤 그 보면은 그 이른바 그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 외에 저희가 이제 그 뭐 협찬이라든지 기타 온라인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이 사실 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 단계에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저희 그 인건비나 기타 이제 그 처우를 계산하는데 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그 하드웨어 부분에서 사실은 그 낡은 게 좀 노후된 게 좀 많아요. 그런 걸 보완한다든지 또는 컨텐츠에 사실은 좀 고급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고 질적으로 좀 가야 되는 더 높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작비를 좀 보완한다 이런 쪽에 당분간은 더 그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만약에 정말 그 다른 재원들의 여지가 좀 열린다든지 또는 컨텐츠가 정말 하나 좀 대박이 나서 뭐 이제 좀 이렇게 곳곳에다 이제 저희가 팔아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분명히 환원해 드릴 겁니다. 이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제 후손으로 미뤘던 것들이긴 해서 계속 숙제이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시장님 말씀해주신 거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더 여쭙겠는데요. TBS가 사실 아까도 작지만 강한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올 한 해 TBS가 가장 추구한 목표가 뭔지.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재단 법인화로서 이제 물리적 외형들을 이제 바꾸는 거였다면 그렇죠? 1년 동안 이제 그것의 초기 운전들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본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 아주 구체적인 그 내부의 워크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변화들이 이제 아주 내밀화된 작은 부분까지 이제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더 깊게 이제 심화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스스로 앞으로 나가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이제 이게 변화가 이제 초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이것이 심화되는 단계까지도 사실은 좀 더 기간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초기 변화와 심화 단계가 거의 맞물려 가는 시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심화 단계까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문제고요.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서 이제 그 디지털화, 유튜브 퍼스트, 뭐 그다음에 라디오에 있어서의 이제 변화, 보도의 강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이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형들을 제대로 이제 그 갖출 거냐라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중파 제가 올해 선언한 게 뭐냐면 기존의 공중파 방송, 지상파 방송은 더 이상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TBS의 모델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시민들이나 국민을 대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자기들 생산자 위주의 방송 하지 않는다. 더불어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물리적 결합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알고 좀 더 낮추고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것만을 저희가 작년까지 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도 하고 선택도 해서 이제는 그런 단계 심화 단계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송. 그 다음에 군립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친절하고 그리고 가장 겸허한 방송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공적 책임 반드시 필요한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시장 그 기존 시장의 실패를 를 갖다가 보완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당장은 우리한테 무슨 뭐 재원이 뭐 많이 주어지거나 이러지 어렵겠죠.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인 뭐 정치적으로도 견제도 꽤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면 기존 지상파처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서 그걸 모델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빨라야 되고 더 새로워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송사를 올해 이제 그 원형을 만드는 시기. 재단을 하고 이제 어떤 존재 양식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이제 그 바꿨다면 올해는 이것을 구체적인 그런 형으로 이제 빚는 시기. 그런 시기가 되겠죠. 뭐 아까부터 계속 거기서 이제 시민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도 서울 시민인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 내가 서울 시민으로서 뭐 TBS가 하는 일에 뭔가 나도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동안에 참여 그러면 되게는 뭐 그 교통 정보를 제보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리퀘스트를 보낸다든지 뭐 어떤 음악 틀어주세요 뭐 이런 정도에 좀 지나지 않았는데 아니면은 그 응답도 없는 게시판에다가 뭐 올려보고 저희가 작년에 시도했던 게 이제 뭐냐면 시민사회에서 어떤 행사나 기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의뢰를 하시면 그걸 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분들한테 시간을 내어드린다든지 뭐 어떤 라디오 일정 시간을 이런 걸 정도였는데 그런 프로그램 뭐 코너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런 이제 실제로는 말이죠. 그 정도밖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거의 뭐 저희 시스템 자체가 또 별로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보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응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시스템이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체계도 안 갖춰져 있었고. 근데 올해 이제 그런 부분을 하드웨어도 바꾸고 소프트웨어도 바꾼다. 올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편성 이런 부분에서도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민사회와 결합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좀 밤에 좀 상대적으로 늦고 이제 외곽 시간에 편성이 좀 돼 있었는데 과감하게 당겨오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참여자들의 폭도 더 늘리겠다. 그 이제 일정 부분에 이제 좀 그 기능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국한되어 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심화 단계로 이것도 가는 거예요. 심화 단계. 뭐 한 단계 분명히 그 부분에서 도약은 할 겁니다. 진정해.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저희 저널리즘에 남기고 싶은 말씀도 괜찮고 아니면 좀 정말 중요한데 안 물어봐서 못했다 이런 말씀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그 우리나라의 그 언론 생태계 내지는 미디어 생태계가 참으로 그 좀 개탄스럽게 좀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죠. 네. 저도 진짜 평생 그 언론 개혁을 그리고 제대로 된 언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언론계 종사해 왔었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제 지난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 같은 경우도 참 많이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TBS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대안은 아닐지라도 아주 소중한 그 시도로서 저는 그 의미를 갖추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PD로서 계속 살았는데 저한테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인생 작품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TBS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때로는 질책도 해주시고요, 엄하게. 그리고 괜찮게 하는 것 같으면 좀 그 격려와 지원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정말 궁극적으로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TBS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대로 된 시민 참여형 방송이 돼서 시민 여러분이 정말 국가가 정한 수수료가 아니라 수신료가 아니라 정말 그 자발적인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게 아깝지 않은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시의 뭐 세금을 어떻게 했네 뭐 이런 시비의 대상이 아닌 누구도 그런 시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TBS가 지금도 위상이 정말 제가 있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또 뭐 국민의 시민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 또 주직원들도 행복한 그런 방송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